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를 장구히 뻗은 국토의 등줄기 위에 무수한 생물들이 번성하고 사람들도 그에 기대어 살며 유구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백두대간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백두대간을 지켜가기 위한 여정. 우리는 지금 그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잃었던 백두대간의 개념을 다시 찾은 후 민간단체들의 화력으로 백두대간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져 갔는데요. 이에 정부 차원에서 백두대간을 연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5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백두대간은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주요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생태, 자연경관, 산림 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핵심 구역과 완충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난개발과 큰 산불 등으로 이미 훼손돼버린 백두대간 곳곳을 다시 복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1,400km에 이르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백두대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이제 한랭한 식물들이라든가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에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백두대간의 지금 위협 요인은 크게 사람에 의한 훼손과 기후변화에 의한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훼손은 특히 난개발 이런 것들을 크게 들 수 있는데요. 난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식지 파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파괴됨으로써 다른 서식지까지 이제 격리가 되면서 그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소중한 유산 백두대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에 호랑이 숲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5마리의 호랑이가 사는 이곳은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입니다.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3,500여 종의 식물을 품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랍니다.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죠. 호랑이들이 사는 호랑이 숲은 4.8헥타르, 그러니까 15,000평에 달하는 언덕 전체가 이 녀석들의 집이랍니다. 그런데 어쩌다 녀석들이 여기 오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에서 살던 한국 호랑이가 멸종이 된 상태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지금 수목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 호랑이가 우리 산야를 누비고 다녔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호랑이들을 실체를 눈앞에서 가까이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멸종이란 문제, 이런 문제에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자생식물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매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백두대간의 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해설사님의 소개를 따라 그 식물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멸종위기 침렵수원이라고 하는 주제 전시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가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식물들 중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들이 바로 고산 지역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지리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 우리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그 고산 지역들이 있는데요. 덕유산 정상부에 주목불락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고요. 한라산 정상부에 구상나무도 굉장히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백두대간 고산 지역에 사는 구상나무입니다. 근데 나무 모양이 어딘가 익숙해 보이죠? 네, 지금 저는 구상나무 옆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굉장히 인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원산지가 어디냐? 제주도 한라산을 비롯해서 지리산 정상부,
덕유산 정상부까지 우리 백두대간에서 자생하는 우리의 자생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사라져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침렵수 보존원에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생식물, 우리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우리 산야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물 자원 자생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간다 해도 멸종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시드볼트,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기후변화나 전쟁, 핵폭발과 같은 대재앙으로부터 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영구 저장 시설입니다. 지하 46m에 130m 길이의 시드볼트는 세계 최초의 지하 터널형 종자 저장 시설인데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단 2개의 시드볼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2군데 시드볼트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지역에 있는 스발바르 시드볼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2군데입니다. 차이점은 스발바르 시드볼트 같은 경우는 농작물 종자를 주로 저장을 하고요. 백두대간 수목원 글로벌 시드볼트 같은 경우는 야생식물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저장 조건이라는 영하 20도, 습도 40% 이하 환경에서 백두대간의 소중한 식물 자원들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산업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간 3종 이상의 식물들이 멸종을 하고 있어요. 산업화되기 이전보다 약 한 500배 이상 빨라진 속도고요. 이런 속도면은 중요한 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드볼트를 통해서 종자를 저장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리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좋은 유전 자원들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백두대간의 동식물들을 보호하는 한편 훼손된 백두대간을 복구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 끊어진 백두대간 구간에 생태 다리를 조성하여 동식물의 이동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산줄기 가운데 도로 개발로 인해 단절됐던 곳은 총 63개 구간, 10km마다 한 번씩 끊어진 셈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이 끊어진 생태축을 잇기 위해 복원 사업에 나섰는데요. 밤제부터 정령치, 60령 등 주요 구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리산 반달곰이 산줄기를 따라 덕유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더욱 소중한 위대한 유산 백두대간. 후대의 온전한 모습의 백두대간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